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정효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미 엔저가 굉장히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 내려왔지만 여전히 100엔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런 엔저의 영향에 J커브 효과가 나타난다면 엔저의 악영향은 오히려 하반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종목, 섹터별 투자 전략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엔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반기에 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주제에 J커브 효과 대응 전략은 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J커브 효과라는 것이 자세히 무엇인가요? J를 우리가 이제 써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J의 모양을 그대로 적용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럼 환율을 평가절하하게 되면 이제 상대편 국가에서는 그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니까 사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 절하를 하게 되면 바로 수출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수출도 뒤늦게 올라가고 실제로 무역 수지도 처음엔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플러스권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이 J커브 효과고요. 이것은 영국의 파운드와 절하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경제학에서는 이 환율 변화에 따른 J커브 효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엔화의 급격한 약세로 현재 자국 일본과 수출국들의 지금 수출 지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쉬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 엔화가 이렇게 절하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나 일본 수출이 폭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견조한 모습인데요.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지금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의 수출은 크게 변화가 없고 오히려 한국이 나아 보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국면에 계속 맴돌고 있고 무역 수지도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 엔화 하락에 따른 수출의 증가폭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엔달러 환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실제 수출의 증가폭은 굉장히 좀 둔감한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J커브 효과의 플러스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쟁 국가라고 볼 수 있는 한국과 대만의 수출 증감을 살펴봤을 때도 일본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건, 최근에 이제 엔원 환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죠. 1,400원대에서 1,100원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월별로 봤을 때 2013년 일본 수출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일본 수출이 재개가 되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실제로 일본 수출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일본에서도 엔화 효과를 대담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군 그들의 수익 그리고 또 우리의 피해가 그러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지금 이제 슬슬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J커브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그런데요. 지금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 J커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엔원 환율의 변화와 함께 실제로 일본 수출 물량과 한국 수출 물량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자, 2006년에도 엔원 환율이 크게 내려왔습니다. 이때 거의 700원대까지 크게 내려오면서 시장에 크게 부담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2006년도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금 일본 수출 물량은 내려왔던 초반에는 별 영향이 없었지만 이후에 지금 제가 원으로 표시해 놓은 이 구간에서 갑자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 7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원 환율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실제로 일본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은 한 7개월가량 정도 지나서부터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수출도 비교적 견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J커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한국 수출엔 변화가 없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는 미국은 주택 버블이 진행되던 시기였고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제일 좋았던 때였고 이때는 한국 수출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J커브 효과를 나타냈지만
글로벌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국 수출도 줄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7개월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 제이커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가 한국 수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국제기구에서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춰가면서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제이커브 효과가 만약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한국 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를 또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기전자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전업종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철강은 급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자동차는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크게 다를 수 있다는 네. 것도 또 한 가지 아이디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 상황 중에서 일본의 엔화 환율 변화로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일본의 엔화 환율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해서 한국 수출이 무조건 나쁘다, 또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도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듣고 또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같이 듣도록 하죠. 근데 지금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좀 빠르게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한국과 일본의 매출 증가율과 이익률을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모두 일본이 올라가고 있고 한국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수 기업은 한국이 좋지만 수출 기업은 일본이 좋고 이익률도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 이익 최근 3개월간의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전반적인 기업 이익의 변화폭을 보면 일본은 상향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하향되고 있는 쪽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업 이익의 변화 측면에서는 한국에서는 좋게 보고 있지만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의 생각,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요. 실제 일본 기업들이 현재 100엔대에서 어떠한 예상들을 하고 있느냐 보면 운수 장비와 석유 정제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일본 기업들의 수출 증대 효과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엔이 지속될 경우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가장 큰 것은 기계고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철강 등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인 점검을 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이런 엔저 환율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이 지금 만들지 못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택적 대안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환율과 상관없이 최근 수출이 늘어나고 있거나 내수 쪽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이라든지 콘텐츠, 음식료, 카지노 같은 업종들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국내에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쪽이 OLED, 반도체 장비 쪽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향후 실적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고 오히려 피해가 예상되는 기계, 철강, 화학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한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 엔저 효과가 더 덜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